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층이잖아요. 그럼 또 바닥을 이만큼 두껍게 해요. 물이 새지 말라고 두껍게 만드는데, 그럼 이거를 깨 부셔서 내가 다시 층고를 다시 확보를 할 것이냐, 또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위에 또 덮어버릴 것이냐,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, 덧방이라고 그러죠 우리. 낙찰이 좀 낮게 된 것 같다고요? 이게 낮게 된 것 같다고요? 왜 낮게 되는 거였죠? 딱 봐도 뭐가 많아 보이는데. 오우. 630평. 630평. 이거는 왜 뭐 하실 거예요? 이거는 첫 번째로 이 물건의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물건이에요. 평당 임대료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,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물건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요런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진입을 잘하지 않는 이유는요, 이런 목욕탕 건물이 나왔을 때에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죠, 세 가지가 있겠네. 첫 번째로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치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되는가,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이 목욕탕을 그대로 임차를 줄 수 있을까, 이 부분에 대해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물론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는데요,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뭐 좀 노후화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?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. 임차인이 공사를 한다? 뭐 공사를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사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대부분 소유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임차를 줄 것인지, 아니면 그대로 임차를 주어서 사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. 자, 세 번째, 그럼 나는 목욕탕이 아니고 난 그냥 일반 상가로 쓸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, 이거를 지금 이제 철거해야 되잖아요. 철거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30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은데, 최소한 40만 원 곱하기 638평 하면은 한 3, 40만 원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폐기물까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.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40만 원도 진짜 작게 잡은 것 같긴 한데, 긴가민가한데요. 철거 비용도 평당 얼마를 얘기하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 도면을 보면은,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층을 다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. 630평이면 한 층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전용 평수 638평인데 공연 면적이랑 다 합하면은 그게 넘을 것 같아요. 다 들어간다 그러면 한 요 정도면은 복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그럼 이 공간도 다 들어가면은 638평이 아니고 한 730평쯤 되겠죠. 그럼 730평에 대한 철거비를 제가 왜 얘기드리냐면요,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현금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현금에 대한 비용까지도 고민을 하고 진입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, 유치권에 대한 특수물건에 대한 거를 풀 수 있느냐? 오케이, 풀 수 있고, 두 번째, 그러면 여기 임차인을 바로 목욕탕을 줄 것이냐? 그런 수요가 있느냐? 두 번째, 물론 목욕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.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에 받을 수 있겠느냐? 두 번째. 세 번째는 철거를 다 할 것이냐. 여기 철거하려면은 그 작은 포크레인 들어와야 될 거거든요. 그럼 그거를 이제 민원을 통해서 하면서 철거를 할 것이냐.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지만이 이 물건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족장님, 난 이게 싫어요. 목욕탕 싫고 난 다 밀 거예요 했을 때,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층이잖아요. 그럼 또 바닥을 이만큼 두껍게 해요. 물이 새지 말라고 두껍게 만드는데, 그럼 이거를 깨 부셔서 내가 다시 층고를 다시 확보를 할 것이냐, 또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위에 또 덮어버릴 것이냐,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, 덧방이라고 그러죠 우리. 아파트 화장실 보면은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덧방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냥 위에다가 그 밑에 타일을 깨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덧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슬리퍼를 올려두면은 이렇게 문이 안 열리잖아요. 슬리퍼를 놔뒀는데 문이 열린다 그러면 덧방 안 한 거고, 슬리퍼를 놔뒀는데 문이 안 열린다, 걸린다 그러면 덧방 한 거거든요. 그런 것 같이 그 위에 덧방을 할 것이냐. 그래서 이 물건은 높다 낮다가 아니고요,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접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 동구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아, 디벨로퍼님이 제 계상기 선물해 주신 거구나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닉네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킹가미가 했었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말 하시는 일 잘했으면 좋겠고요,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족장님, 질문 있습니다. 공장 낙찰 후 은행에서 공장 운영할 거라고 사업자 개설 후 사업자 담보 대출 받아서 차후 운영 안 하고 임대 주면 문제 생길까요? 하셨는데요. 원래 우리가 공장을 매입을 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. 내가 직접을 한 다음에 내가 90% 이렇게 받은 다음에 뒤에 문제가 생기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. 이런 거는 은행에서 그걸 다 합니다. 당신은 실제 사용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해준 겁니다 라는 걸 쓰기 때문에, 기한 이익의 상실인가요?
뭐 그런 걸 쓸 수 있어요. 물론 안 쓸 수도 있는데요. 그걸 쓰게 되면은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잘 걸릴 일은 아닌데요. 저에게 법적으로 물어보면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험 리스크는 고민하시고 하시는 게 맞다.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은행과에 약정을 한 거잖아요. 약속을 한 건데 내가 어긴 거잖아요. 그럼 내가 그걸 어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수를 하는 게 맞겠죠. 하지만은 그거를 묵시하고 한다?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를 지시는 거는 고민하셔야겠죠. 생각보다 저 참 많이 알죠.